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이론과 핵심 요약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제는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풀이를 할 때는 사전에 미리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분량만큼 풀어 오시고, 이제 오늘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복습을 하면서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충을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페이지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적에 들어갈 때 크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적은 크게 여기서는 이제 5장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1장은 시험의 출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장, 3장, 4장, 5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등기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가 되거든. 그래 어느 한 곳에 치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2장, 3장, 4장, 5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1장은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본다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용어정의죠. 그죠? 용어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용어, 낱말 뜻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처음에 토지의 표시죠. 그죠? 우리가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토지의 표시죠. 그죠? 이번에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동리죠. 그죠?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죠. 3번에 보니까 지목 이렇게 나왔죠. 이게 토지의 지형 이게 틀렸어요. 그죠? 우리나라 지목은 용도 지목이죠. 그래서 주된 용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목이라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28개를 딱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목이 뭐냐 이러면 토지의 종류입니다. 종류.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낸 거예요. 그게 지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목을 분류할 때는 지형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용도, 이 토지의 쓰임새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그게 용도 지목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경계점이라 하면은 지도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후에 선에 굴곡점 이래 놨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도면이 있다면 경계는 이게 경계죠. 그죠? 경계. 그럼 여기에 요 점이 있죠. 그죠? 이 점이 경계 점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표시, 이건 선이죠. 그죠? 선. 그러면 경계는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선을 연결하는 점이 있죠. 그죠? 이 굴곡점, 이게 경계점이에요. 그러면 경계와 경계점을 구별하는 방법은 점자가 들어가면 경계점입니다. 경계는 선으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죠. 그죠? 지도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정의 이렇게가 나왔네요. 그죠? 자, 틀린 것은 일어났어요.
지적 청량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한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출제를 한다면 요 포함자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제외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포함한다. 자, 두 번째, 토지의 표시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이게 토지의 표시죠. 그죠? 3번에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등을 보면은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사업자가 많이 나와요. 그게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택지개발사, 사업자가 나오면 청량을 합니다. 청량. 그 청량의 이름이 뭐냐? 그게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시개발사업 등이라 했죠. 그러니까 사업은 전부 다, 자, 사업은 전부 다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축척 변경이라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 임야도가 틀렸죠. 그죠?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건데 결론은 지적도에서만 있습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야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가 토지대장입니다. 이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면 2번 문제네요. 그죠? 자, 정의로서 틀린 것 일어났죠. 여기에 경계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점 이렇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점이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두 번째. 토지 이동이란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그죠? 토지 이동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표지해서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게 토지 이동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은 좀 전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지목 변경 있죠. 지목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적 기준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길거리를 가면은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 이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느냐. 그게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그게 지적 기준점입니다. 이 지적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해 놨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이 세 개가 지적 기준점의 종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용언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거든. 1번에 지적 공부 일어났죠. 그래서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는 크게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럼 요 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가 넓은 의미로 대장이고, 여기 지적도, 임야도가 도면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나누죠. 그럼 1번은 오네요. 그죠? 2번에 연속 지적도란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면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 등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자, 여기서부터 답입니다.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이게 틀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연속 지적도라는 거는, 자,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연속 지적도를 들어본 적이 있냐?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안 들어봤냐? 청량에 사용할 수 없는 도면이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거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청량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있느니 틀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죠.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 관리 체계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를 모두 다 등록해 놓은 게 부동산 종합 공부죠. 그죠?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나중에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럼 4번의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고, 지적 청량은 경계, 좌표,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게 지적 청량이죠.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에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1번에 봅니다. 경계라 하면 필지별의 선의 굴곡점, 이게 틀렸죠. 그죠? 경계는 선으로 나타내죠. 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도면이 있다면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는 선으로 나타내고, 이 굴곡점 있죠. 그죠? 이 굴곡점. 이거는 경계점입니다. 경계점. 그럼 여기서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계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로 되는 겁니다. 2번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게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거죠.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고, 지목 변경은 그냥 말 그대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주는 게 지목 변경이죠. 축척 변경은 이것만 딱 기억해두면 돼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게 축척 변경인데,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난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없다. 그것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14페이지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출제 빈도는 낮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5페이지에 토지의 등록이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등록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30%입니다. 3년에 한 번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제목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 토지의 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의 등록을 확대시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죠.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등록된 지적공부를 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록은 있잖아요. 처음에 딱 시험에 제일 먼저 나오는 파트거든. 한 문제 출제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지분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 수립은 자 여기서 시군구별로 또는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죠.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은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시도가 왜 올 수 없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시군구가 시도의 계획은 수립할 수 없지. 왜냐? 시군구는 하급기관이고 시도는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은 시군구의 하급기관이잖아요. 따라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의 계획 수립은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핵심은 시군구별로 읍면동별로가 핵심이 아니라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핵심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토지의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1번, 2번은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토지의 표시죠. 그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부를 정리한다. 오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다. 이 말. 자, 두 번째. 지력소관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다. 그러면 소유자는 지력공부가 기준이냐 등기부가 기준이냐. 그럼 당연히 등기부가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면은 이거잖아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력공부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 토지에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에 표시가 있어요. 그죠? 소유자가 있죠. 그죠? 이때, 자,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이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토지의 표시는 일치해야지. 그 만약에 불일치했을 때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는 일치해야지. 불일치했을 때는 소유자가 기준, 등기부가 기준이 되죠. 그죠? 그래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력공구상의 토지 표시에 변경이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이겠죠. 그죠? 전은 밭이죠. 그럼 밭인데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다. 그럼 지목이 대가 되죠. 그죠?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목이 대가 되었죠. 그럼 여기는 지목이 대잖아요. 여기는 전이잖아요.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등기 촉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결론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는데 안 하는 거는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신규 등록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은 소유자 변동입니다. 결론은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는 두 개를 기억할 때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이동에 따라 토지 표시의 변경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하여 지력 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여기 없다 이 지문이 틀렸죠. 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어요. 변했다면 바로잡아야 되거든. 그 바로잡는 건 항상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청 공무원이 직권으로 고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신청, 직권, 그래도 등기도 역시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냐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게 원칙이냐 항상 우리는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럼 지적도 똑같은 거예요. 신청이냐 직권이냐 신청을 해야지 안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없다가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면은 여기 일어났죠. 결번이 발생한 때는 결번대장을 작성한다. 여기서 항상 출제에는 결번대장입니다. 결번대장. 이걸 지번대장 이렇게 지문으로 자주 띄우더라고요. 앞에 결번자가 나와 있죠. 그러면 결번대장이지 지번대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으로 가면은 이렇게 풀어주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2번에 지력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면적 경계좌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력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지번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 N은 자, 이게 핵심이죠. 그죠? 토지 이용 이게 틀렸죠. 그죠?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토지의 등록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글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게 핵심입니다. 이동입니다. 이동이 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그거를 보고 나중에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핵심을 딱 정리를 하면은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토지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력소관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는 계획. 그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절차를 여기서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좀 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그럼 두 번째는 토지 이동 조사 분야, 토지 이동 조사냐. 여러분들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을 하는 거지. 조사부가 먼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토지 이동의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은 3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9페이지 가면은 필지와 양입지가 나오는 것이거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걸 사람이라면 1명, 2명, 3명, 4명, 사과라면 1개, 2개, 3개, 4개 이래야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사과를 배우는 게 아니고 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를 말할 때는 필지라는 말을 쓰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입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나중에 가면은 지목을 공부할 때 1필 1목의 원칙입니다. 저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1개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갑니다. 그럼 가장 쉬운 예로 여기가 공장이에요. 공장. 그럼 지목은 공장용지겠죠. 공장용지. 그런데 공장 안에 직원들의 기숙사가 있대. 기숙사. 그럼 이거는 만약에 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필지 안에 지목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그럼 여기서 공장이 주냐, 기숙사가 주냐, 공장이 주죠. 그죠? 공장이. 그럼 이 기숙사는 공장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양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입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그거는 이제 3개가 있어요. 3개가. 하나는 10%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어요.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예요. 과수원이 있고, 목장이 있고, 목장용지, 묘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 초과를 먼저 공부를 해본다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잖아요. 논입니다. 논. 그럼 논의 지목은 답이죠. 그죠? 근데 논 안에 웅덩이가 있다. 웅덩이는 지목이 유지입니다. 유지. 근데 이때 여기 논의 면적이 100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 유지의 면적이 10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10%죠. 그럼 이거는 양입을 시키는 거예요. 10%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그러면 11부터는 양입할 수 없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랍니다. 이 논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제곱이에요. 근데 요 웅덩이의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여러분들 330은 우리말로 말하면 100평입니다. 100평. 그러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330까지는 초과가 아니죠. 그죠? 그럼 양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유지가 아니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331이라면 330을 초과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독자적인 지목이 유지가 됩니다. 분할을 해서 유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3개는 익숙이 돼 있죠.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양입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지목에서 아주 자주 배우는 거죠. 이래 놓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19페이지입니다. 자, 19페이지에 1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처음에 보면 지분부역 토지로서 소유자가 용도가 같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는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도로나 하천으로 끊어지면 한 필지가 될 수 없죠. 그죠? 두 번째,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부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는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양입지로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게 논입니다.
그럼 여기서 논두렁, 밭두렁, 여기에 농길이 있잖아요. 농길이. 그럼 이건 도로가냐? 아니면 여기에 양입을 시켜서 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양입시켜서 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4번에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토지가 존재할 경우 주지목인 목장용지로 설정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양입시키지 않고 독자적인 지목이 대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목장용지가 아니라 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10%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를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양입할 수 있냐 없냐를 봅니다. 여기에 4,500이죠. 그럼 여기는 450이죠. 그럼 이거는 10% 여기에 대한 여기 10%는 초과 안 했죠. 그러나 330제곱미터는 초과했잖아요. 그럼 양입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1번, 2번을 여러분들 한번 묶어 본다면 1번은 10%를 갖고 풀면 안 돼요. 이 10%를 갖고 풀면 안 돼요. 330제곱미터 초과를 갖고 풀어야 돼요. 3개 중에 한 개만 해당해도 양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500이죠. 여기는 331이죠. 10%는 아니지만 330제곱미터는 초과했죠. 그러면 양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본다면 3,000에 301이죠. 그럼 이거는 10%를 초과했지. 10%를 초과했죠. 2,100에 220이죠. 10%를 초과했죠. 그러면 양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위에 두 개는 330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양입할 수 없고 3번, 4번은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양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100이죠. 그럼 이거는 초과는 아니잖아요. 그죠? 10%잖아요. 그럼 양입할 수 있다. 10%를 초과. 그러면 101부터 양입이 안 된다는 거죠. 100까지는 양입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해두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토지의 등록과 양입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21페이지입니다. 자, 토지의 표시죠. 그죠?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그럼 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끝을. 그러면 이 6개를 공부를 합니다. 이걸 4개로 줄인다면 소재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행정구역의 명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행정구역의 명칭은 변할 수 있죠. 이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알아서 하죠. 그건 다 직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경됐죠. 그게 소재가 변경된 겁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이런 거는 전부 다 공무원이 직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좌표 있죠. 우리가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이 XY 좌표를 말하잖아요. 좌표는 법에 언급이 없어요. 그럼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언급이 있는 거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은 소재죠. 그럼 여기다가 101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번이잖아요.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지거든.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지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번은 시험에 출제를 할 게 많아요. 많은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출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출제할 양이 많은데 왜 안 했을까? 그거는 제가 추측건데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주소 있죠. 주소는 전부 다 도로명 주소 체계잖아요. 도로명 주소 체계. 그래서 아마 지번은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도로명 주소 체계를 사용하니까 출제가 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거든. 문제 낼 거는 많아요. 그래서 지번을 공부를 해로 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목 있죠.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지적에서는 지목하고 축적 변경이 출제를 안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하고 경계인데 이 중에 중요한 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이라면 경계입니다. 그러면 경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에 넣을 확률이 70%라면 이 면적은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지번입니다. 지적은 지번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러면은 만약에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림으로 시험에 낸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자를 이해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1이 났죠, 그죠? 틀린 겁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럼 시험은 이 두 개입니다. 그럼 앞에 하면 O, 뒤에 하면 X, 끝에 하면 X, 산입니다. 이걸 임이라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나라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누죠. 그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번을 101에 있죠. 그럼 이거는 지번 앞에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만약 100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그래서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래 이러면 되고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그럼 이걸 말장난을 칠 때 북동에서 남서 이러면 틀리죠. 그죠? 남동에서 북서 이러면 틀리죠.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는 본번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있는 거는 부번이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요 표시 있죠. 이 표시가 앞에 거는 본번, 뒤에 거는 부번. 그럼 본번과 부번 사이나 요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한다. 이걸 읽을 때는 의죠. 그죠? 의. 그래서 100의 1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4번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죠. 그럼 당연히 지번도 지적소관청이 부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가 틀렸죠. 시군구를 갖다가 지번, 부여, 지역이죠. 그죠? 이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죠. 그죠? 시군구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래 이해해두면 돼요. 그러면 4번은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된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수문부터 부번. 그럼 여기서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낸다면 부번을 본번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시험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키를 딱 잡을 때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새끼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부번을 부여를 하죠. 근데
합병은 지번이 줄어들죠.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은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때는 본번이죠. 그죠? 그래서 분할은 부번을 부여하고 합병은 본번을 부여하고 이렇게 딱 정리해 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문제를 풀어본다면은 자, 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죠.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어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돼 본번과 사이에 의 또는 의로, 잘 읽어야 돼요. 의로 표시한다. 이거 틀리는 겁니다. 의로 잃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의로 표시한다. 이러면 틀렸죠. 그죠? 의로 잃는다. 두 번째, 지번은 지적소관청의 지번부로부터 남동에서 북서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자, 3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로 필지는 1필지의 지번은 분할된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수번부터 부번 합병은 본번 분할은 부번. 그러면 이건 3번은 5가 되겠네요. 그죠? 4번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에게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틀렸죠. 그죠? 분할의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죠. 틀렸죠. 그죠? 5번에 지력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시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발생한 때는 지번대장 틀렸죠. 그죠?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아, 출제윤이 지금 어디에서 묻고자 하는 거냐? 요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밑줄을 그으면서 문제를 풀면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